넌 난임이 알겠어? 임신을 못한다고! 너랑은 못 살아! 이혼하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실화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통쾌한 복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엄마, 이게 정말 나야? 12살 소녀가 낡은 USB를 손에 들고 물었다. 화면에는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딸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응, 네가 맞아. 엄마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태어난 엄마의 기적이지. 근데 엄마, 이 남자는 누구야? 아빠 아닌 것 같은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강남 테헤란로 35층. 내가 읽어낸 웹툰 스튜디오 트루스토리의 대표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다. 그 이야기는 길어. 하지만 언젠가는 다 말해줄게. 네가 알아야 할 진실들을. 나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10년 전 가장 치욕스러웠던 그날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엄마는 복수를 준비했어. 하지만 결국 다른 길을 선택했지. 그게 너를 만나게 해줬거든. 10년 전 2015년 봄. 박지우 작가님, 이번 회차 마감은 내일까지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담당 PD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나는 카페 구석에서 태블릿을 붙들고 밤을 새운 지 사흘째였다. 32, 신인 웹툰 작가 박지우.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잘 나가는 출판사 편집장이었다. 그러다 남편 강민준과 함께 웹툰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스토리하우스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회사가 막 성장하기 시작할 무렵 민주는 나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했다. 정확히는 난임이었다. 시험관 시술을 3번이나 실패했고 그때마다 민준의 얼굴은 조금씩 차가워졌다. 지우야, 미안해. 하지만 나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원해. 너랑 있으면 그게 안 될 것 같아. 이혼 후 회사 지분도 저작권도 모두 민준에게 넘어갔다. 변호사는 소송하면 이길 수 있다고 했지만 나는 그냥 떠났다. 지쳐 있었으니까. 그리고 1년 후 SNS에서 민준의 소식을 들었다. 재혼했다고. 26살의 웹툰 작가 한소희와 임신 5개월이라고. 그날 밤 나는 소주 2병을 마시고 울었다. 아니, 울부짖었다. 난임은 내 잘못이었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아이를. 카페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지웠다. 대신 다른 문자를 썼다. 너는 정말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 이것도 지웠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의사 가운을 입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내 테이블을 지나가다 멈춰섰다. 박지우, 맞죠?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도현, 대학 동창이었다. 의대를 나와 지금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다. 여기서 만나다니 몇 년 만이야? 한 7년. 도연은 내 앞자리에 앉았다. 그의 시선이 내 태블릿 화면을 스쳤다. 웹툰 그리고 있었구나. 잘 되고 있어. 그냥 먹고 살 정도? 거짓말이었다. 사실 나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이혼 후 홀로 시작한 웹툰은 조회수가 형편없었고 플랫폼에서는 연재 중단을 통보해왔다. 지우야, 너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도연은 눈치챈 듯했다. 민준이랑 이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그리고 재혼했다고?
응. 알아. 지우야, 도연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난임 진단받은 거 정확한 검사 받아봤어? 응.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도연은 망설이다가 명함을 꺼내 건넸다. 시간 되면 우리 병원 한번 와봐. 정밀 검사 한번 해보자. 무료로 해줄게. 일주일 후 나는 도연의 병원을 찾았다. 이상한데? 도연이 검사 결과를 보며 중얼거렸다. 뭐가? 지우야, 너 난임 진단 어디서 받았어? 민준이 다니던 병원. 강남의 유명한 곳이었는데,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우야, 너 건강해. 난임이 아니야. 뭐,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야? 시험관 시술을 3번이나 실패했는데, 그게 이상해. 내 검사 수치는 완벽해. 오히려 가입력이 매우 높아. 머리가 하얘졌다. 그럼, 민준이가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민준 씨 정작 검사 결과 본 적 있어? 없어. 당연히 나만 문제라고 했으니까. 지우야, 도연이 내 손을 잡았다. 이건 확실히 해야 돼. 만약 민준 씨가 무정자증이거나 정자 활동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럼 지난 3년은 뭐였어? 내가 받았던 모든 치료와 고통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의 재혼 소식을 자세히 찾아봤다. 한소희, 26세. 인기 로맨스 웹툰 작가. 팔로워 50만의 인플루언서. 그리고 그녀의 SNS에는 임신 7개월로 접어든 배를 자랑하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민준 오빠가 너무 좋아해요. 아들이래요. 댓글에는 축하 인사가 넘쳐났다. 부러워요. 완벽한 가정이네요. 전 부인은 아이를 못 가져서 이혼했다던데 소희님이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역시 젊은 게 최고죠.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싶었다. 그때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우야, 혹시 민준 씨 의료 기록 구할 수 있어? 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만약 내 추측이 맞다면 맞다면? 그 아이가 민준 씨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 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각오를 했다. 민준과 결혼했을 때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던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오래 근무한 간호사 언니와 안면이 있었다. 지우야? 오랜만이다. 언니, 부탁이 있어요. 민준이 검사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불법인데? 제발요. 정말 중요해요. 알았어. 대신 절대 비밀로 해줘. 이틀 후 나는 민준의 정자 검사 결과를 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중증 무정자증, 임신 가능성 0.1% 이하. 3년 전 검사였다. 우리가 결혼하기 직전이었다. 이 새끼가! 민주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렸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연아, 너 말이 맞았어. 민준이가 무정자증이었어. 그럼 소희 씨 아이는 민준이 아이가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한숨이 들렸다. 지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복수할 거야. 철저하게. 다음 날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한소희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다. SNS를 샅샅이 뒤졌고 그녀의 과거 연재작들을 읽었다. 그리고 발견했다. 2년 전 소희는 다른 남자와 열애설이 있었다. 웹툰 플랫폼 픽시의 PD 이준혁, 34세. 그들의 관계는 1년 이상 지속되었고 갑자기 깨졌다. 소희가 민준을 만나기 한 달 전이었다. 임신하고 급하게 민준에게 접근한 거야. 더 파고들었다. 준혁의 SNS, 회사 동료들의 SNS까지. 그리고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 소희의 친한 친구가 올린 게시물.
9개월 전의 것이었다. 소희야, 준혁이랑 헤어진 거 힘들어하지 마.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댓글에 소희가 답했다. 언니, 사실은 나중에 만나서 얘기할게. 나는 그 친구에게 DM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작가인데요. 웹툰 업계 취재 중입니다. 한소희 작가님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은데 혹시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답장이 왔다. 소희는 요즘 바빠서 인터뷰 안 받을 거예요. 임신 중이라. 축하 소식 들었어요. 근데 이준혁 PD랑 열애설도 있었다던데 그 부분도 기사화해도 될까요? 친구는 당황한 듯 답했다. 그건 오래된 일이고 지금은 민준 씨랑 행복하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그때 헤어진 이유가 뭐였나요? 읽음 표시만 뜨고 답이 없었다. 나는 이준혁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웹툰 작가 지망생으로 위장해 픽시 플랫폼 설명회에 참석했다. 준혁이 강연자로 나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픽시의 PD 이준혁입니다. 강연 후 질문 시간에 손을 들었다. PD님, 작가와 PD 간 사적인 관계가 작품에 영향을 미치나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네요. 한소희 작가님 경우는요? 순간 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강연이 끝나고 준혁이 나를 따로 불렀다. 당신 누구예요?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요. 무슨 목적이죠? 진실이 궁금해서요. 한소희 작가의 아이, 정말 강민준 씨 아이인가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알았죠?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조사했어요. 당신과 소희, 그리고 민준. 당신 대체 누구예요? 강민준의 전 부인이에요. 준혁의 눈이 커졌다. 그럼 당신도 네. 저도 피해자죠. 민준에게 난임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혼당한. 준혁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맞아요. 그 아이, 제 아이예요. 어떻게 확신해요? 소희가 처음엔 저한테 아이가 생겼다고 했어요. 같이 키우자고. 근데 제가 거절했죠. 왜요? 전 기혼자거든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소희가 민준에게 간 거군요. 네, 민준 씨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소희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알아요. 민준이 술 취해서 친구들한테 말한 적 있거든요. 소희가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민준 씨를 타깃으로 삼은 거였군요. 무정자증이니까 의심 안 할 거라고. DNA 검사는 안 했나요? 소희가 거부했대요. 민준 씨를 사랑하니까 검사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나는 녹음기를 꺼냈다. 이 대화 녹음해도 될까요? 하세요. 전 이미 죗값을 치를 각오했어요. 민준과 소희의 아기는 아들이었다. 그들은 성대한 돌잔치를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소희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 강민준 주니어의 돌잔치. 다음 달 7일 호텔 시리아에서 만나요. 사진 속 소희는 행복해 보였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도연에게 전화했다. 도현아, 내가 미쳤나 봐. 돌잔치에서 진실을 폭로하려고. 지우야, 진짜 그럴 거야? 응.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는 죄가 없어. 알아.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가정은 언젠가 무너져. 도연이 한숨을 쉬었다. 내가 도와줄게. DNA 검사 보고서 준비할게. 나는 준혁에게도 연락했다. 돌잔치에 오실 수 있나요? 가야죠. 제 아들이니까. 그럼 그날 모든 걸 밝히는 거예요. 하지만 돌잔치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소희가 나를 찾아왔다. 박지우 씨죠? 소희는 배를 만지작거리며 내 앞에 앉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준혁 오빠가 말해줬어요.
당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래서 왜 왔어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부탁이에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왜 그래야 하죠? 이 아이는 정말 죄가 없어요. 그건 알아요. 하지만 당신들이 한 짓은 소희가 고개를 숙였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혁 오빠는 아내가 있었고,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전 남편을 이용한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나는 소희를 차갑게 바라봤다. 당신 때문에 저는 난임이라는 낙인을 찍혔어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저를 불쌍하게 봤죠. 시어머니는 날 무능한 여자라고 했어요. 그건 민준 오빠가. 민준도 공범이죠.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소희가 일어섰다. 지우 씨, 만약 당신이 폭로하면 저는 모든 걸 잃어요. 저도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죽을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소희가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냈다. 저 심장병이 있어요. 임신 중 스트레스 받으면 위험해요. 의사가 경고했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돌잔치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소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나는 복수를 원했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걸고 도연에게 전화했다. 도현아, 나 못하겠어. 응, 폭로. 못하겠어. 왜? 다 준비했잖아. 소희가. 아파. 나는 울먹였다. 내가 폭로하면 소희가 죽을 수도 있대. 심장병이래. 도연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다. 지우야, 그게 진짜일까? 응? 소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확인해 봤어. 진짜야. 의료 기록도 봤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돌잔치 당일.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호텔 로비에 있었다. 200명의 하객들이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민준의 부모님, 소희의 가족들, 업계 관계자들, 모두가 행복한 표정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모든 증거가 담긴 로비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다. 박지우, 너 정말 할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소희였다. 우리는 거울 앞에서 마주봤다. 왔군요. 네. 들어올 거예요? 모르겠어요. 소희가 손을 씻으며 말했다. 지우 씨, 저 오늘 민준 오빠한테 고백할 거예요. 뭐, 모든 걸. 준혁 오빠 일도, 아이가 민준 오빠 아이가 아닌 것도. 나는 놀라서 소희를 바라봤다. 왜? 당신 말이 맞았어요. 거짓으로는 살 수 없어요. 아이가 자랄수록 더 힘들 거예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오늘 모든 하객들 앞에서 말할 거예요. 제가 직접. 돌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결국 안으로 들어가 뒤편에 섰다. 케이크 커팅이 끝나고 축하 영상이 재생되었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의 가장 행복한 날을. 그때 소희가 일어섰다. 여보, 잠깐만요. 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봤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다.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사실 민준이는 이 아이의 친아빠가 아니에요. 순간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희야, 무슨 소리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당신을 만났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소희의 어머니가 일어나 소리쳤다. 소희야, 무슨 짓이야? 하지만 소희는 계속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용했어요. 미안해요. 민준이 무대로 올라왔다. 소희, 농담이지? 아니에요. 진짜예요. 바로 그때 준혁이 일어섰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술렁였다. 민준이 준혁을 노려봤다. 이준혁, 너였어? 소희가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녀를 잡았다. 소희 씨! 지우 씨, 소희가 내 팔에서 쓰러졌다. 누가 119 불러요! 소희는 과호흡으로 쓰러진 것이었다. 심장은 괜찮았다. 병실에서 눈을 뜬 소희가 나를 보고 말했다. 왜 구해줬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고마워요. 나는 소희의 손을 잡았다. 소희 씨, 심장병. 거짓말이었죠.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미안해요. 당신을 맞고 싶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확인해 줬거든요. 그런데도 폭로 안 하신 거예요? 네. 당신이 직접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바로잡는 거죠. 그날 밤 민준이 병실에 찾아왔다. 소희와 나 그리고 민준이 마주 앉았다. 지우야, 미안해. 민준의 첫마디였다. 무엇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너를 난임이라고 속인 거, 이혼의 책임을 너에게 돌린 거. 나는 민준을 바라봤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무정자증이라는 거.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용서해줘.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로부터 2년 후, 나는 새로운 웹툰 진실의 조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돌잔치 사건을 모티프로 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는 임신했다. 도연의 아이였다. 믿어지지 않아. 내가 엄마가 되다니.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도연이 옆에서 손을 잡았다. 넌 항상 엄마가 될 수 있었어. 그냥 때가 아니었을 뿐이야. 민준과 소희는 결국 이혼했다. 준혁은 아내와도 이혼하고 소희와 재결합했다. 아이는 준혁과 소희가 함께 키우고 있다. 가끔 소희에게서 연락이 온다. 지우 언니, 준이가 잘 크고 있어요. 가끔 보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나는 답장을 보낸다. 고마워요. 나도 아기 낳으면 연락할게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온다. 10년 전 그 참담했던 날. 복수를 꿈꿨지만 결국 용서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줬다. 핸드폰을 들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다. 엄마, 나 임신했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내 딸, 정말 축하한다. 나도 눈물을 흘린다. 행복의 눈물이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